교수님, 우리 엄마가 나를 강박적 성향으로 키웠어요. 저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저처럼 되는 게 싫어서요. 근데 미치겠어요. 그 아이 하는 행동, 말투가 어쩜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유전인가요? 그 엄마는 너무 아이에게 자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최대한 많은 것을 허용했다고 해요. 평소 아이가 유치원에 지각을 하는 등 규칙을 어기게 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혼내기는커녕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며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엄마들이 간과하는 사실, 저한테 와서 이런 호소를 할 때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 간과하는 사실, 그거를 한번 들여다봐야죠. 아이들은요, 엄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얘기하자면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표정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 지금 기분 좋아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의 표정, 말투, 억양 이런 걸 총칭해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 표정, 말투, 억양 이걸 다 포함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에 아이는 꽂힙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요,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말이 아니라 평소 부모의 태도인 거죠. 아이는요, 많은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겪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 해석을 해서 그렇게 배워간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섭치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를 모두 섭치한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늘 괜찮다고 말했다는 엄마는 아이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 본인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는 정해진 일정이 어긋날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일이든 살림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이 거기에 그냥 꽂혀서 계속 집중하는 거죠. 내 마음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해놔야만 안심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이에게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백날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는 엄마의 태도를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엄마의 태도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점검하는 거, 그걸 그냥 그대로 섭취했는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태어나고부터 한 번도 웃지 않은 아기를 웃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왕비님 이야기를 담은 윤지혜 작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윤지혜 작가의 그림책 방긋 아기씨를 보세요. 크고 화려한 궁궐에 살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왕비님에게 예쁜 아기씨가 태어납니다. 왕비님은 온종일 아기를 정성껏 돌봅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웃지 않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요리, 재미있는 공연,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지만 아기는 웃지 않는데, 이 대목을 눈여겨보면 아마 아하 하고 여러분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왕비는 그녀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지만 정작 아기씨가 원하는 걸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기씨가 자라서 저를 찾아온다면
그래서 상담을 한다면 엄마가 저를 참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한테 다 줬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저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왕비님이 주었다는 사랑은 왕비님의 것입니다. 왜냐? 왕비님이 준 그 사랑, 아이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아기 씨가 받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 정작 나를 위해 웃어주고 왕비님의 얼굴이 발그레해질 만큼의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걸 왕비님은 몰랐던 겁니다. 양육 과정에서 아이는요, 자기 눈에 박힌 엄마의 근심 어린 얼굴과 표정을 상으로 찍어두고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표상이라는 말로 내 가슴 속에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운 표상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자기 표상인데 이 자기 표상을 가지고 또 타인을 보는 대상 표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렇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만들어간 아기가 타인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육 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요, 거울 효과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 의미 있는 대상, 그 대상의 행동, 표정, 말투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일컫는 거예요. 윤지혜 작가는 이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죠? 그림체 한가운데 화면 가득이 아이의 두 눈만 그린 그 장면 말입니다. 그 두 눈에, 그 두 눈동자에 누가 담겨 있죠? 엄마, 왕비님의 표정이 담겨 있어요. 그걸 그려 넣었는데 그 표정은요, 웃지도 않은 채 파랗게 질린 듯한 은유의 푸른빛 얼굴, 결국 엄마의 불안과 우울, 그걸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이 두 눈으로 엄마의 불안과 우울을 함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바탕으로 심리적 상을 세운 아기 씨는 불안했을 거고 자기가 엄마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나는 엄마에게 별로 귀한 존재가 아닌가?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 아이가 웃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죠. 지금 당장 달라지지는 못하더라도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ing, 진행형. 이걸 아이에게 알려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조금 어긴 것처럼,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지님, 유치원 간 동안 엄마가 일을 좀 미뤄두고 놀다 왔어요. 그러면 많이 걱정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실제로 일을 미루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 가끔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을 거고요. 아이가 예민한 건요,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민한 것은 잘못이 아니죠. 어떤 성격이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저 하나의 성향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아이의 성향을 전적으로 아이의 문제인 양 취급하지 않는 거고요.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 자신이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